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보러 온 차는 토요타 캠리 11세대예요. 이렇게 한 차종의 이름을 가지고 11세대까지 이어온 차가 몇 대나 있나 생각해보면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차, 7년 만에 돌아온 캠리 11세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캠리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번에 캠리가 7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예전에 캠리가 변했던 그 시기들을 따져보면은 이게 그렇게 빠른 게 아닙니다. 이번에 7년인데 처음 나왔던 캠리가 1979년이었나 나왔던 걸 생각해보면은 거의 4년 주기로 바뀌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년, 유난히 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생각해보면 요즘에 캠리가 과거 대비해가지고 존재감이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아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산차의 위용을 막 넘나들 정도로 국산차 대신에 캠리 산다 이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차인데 약간 그런 신선함이 사라졌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들어온 캠리를 보니까 디자인 보세요. 미쳤어. 그러니까 예전에 프리우스 때부터 그 해머헤드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디자인 요소를 드디어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슬릭해지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플랫폼 자체는 똑같아요. TNGA K 플랫폼을 쓰면서 전체적인 스탠스, 실루엣 같은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프리우스 때도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헤드램프를 보면은 얇아진 헤드램프 자체가 유행이긴 한데 모양을 내지 않고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되게 얇게만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요즘에 좀 그런 면이 있어. 이 캠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디자인적 이런 미적 요소들도 넣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애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즘에 또 유행한 요소가 뭐냐면은 신형차들은 차에 굴곡 같은 것들을 주면서 입체감을 주는 디자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캠리에 잘 녹아있다는 거죠. 한때는 이 해머헤드 헤드램프 디자인이 페라리 닮았네 뭐네 이러면서 좀 웃음거리가 됐었는데 막상 실물을 까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되게 예뻐 보이고 슬릭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프리우스보다도 지금 캠리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과거에도 캠리 이런 색깔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코퍼 색깔. 근데 유난히 요즘에 토요타가 이 코퍼 색깔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구릿빛 바디가 이 차의 음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고, 앞에 원래 토요타가 이 그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넓게 좀 괴랄하게 펼쳐놓는 게 원래 유명하잖아요. 색깔 같은 거랑 뭔가 매치를 잘 이루면서 라인들이 되게 슬릭해 보이고 오히려 더 예뻐 보인다? 이게 디자인의 승리인가 봐. 저 뒤쪽에 보면은 남색도 있는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차가 작아 보인다는 느낌만 있고 그 넓어 보이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 요소들이 잘 안 사는 것도 있어. 저기 흰색 차 같은 경우에도 저 앞에 그릴이 조금은 더 괴랄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코퍼 색깔이 잘 어울린 색깔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옆에 봐야 돼. 이 차가 앞에서 봤을 때는 앞에 오버행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전륜구동 차들은 앞에 오버행이 굉장히 길어. 지금 이렇게만 봐도 바퀴부터 여기까지 되게 많이 튀어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앞에서 보기엔 그렇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디자인 큐가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은 앞으로 지금 헤드램프가 튀어나온 공간이 여기까지, 그리고 범퍼가 다시 앞에서 입체적으로 한 번 더 튀어나오고 앞에는 슬릭하게 코를 바짝 낮추면서 이게 약간 슈퍼카 스탠스다? 이게 캠리에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슈퍼카 디자인 큐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슈퍼카가 앞에 오버행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잖아요. 앞에 슬릭하게 쭉 내리고 디자인적으로 입체감을 단계별로 주면서 멋있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옆모습으로 시야를 조금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가 달라졌지 싶다니까. 예전에 캠리를 똑같이 딱 놓고 봤을 때 이런 라인들이 완전 똑같아. 이게 플랫폼을 똑같이 써서 그런가? 그래서 풀모델 체인지가 맞나? 약간 페이스리프트 아닌가? 요즘 기준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안에 디테일들을 살펴보면은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변화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앞에 일단 이런 라인들도 코퍼 색깔이 되게 잘 어울려. 캠리 하면은 딱 떠오르는 라인들, 상징적으로 이런 라인들이 오는데 이게 조금 더 많이 찌푸려져 있어가지고 이런 철판들에 맺히는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점점 뒤로 오면 올수록 차가 더 슬릭해 보이는 것도 그런 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C필러 쪽, 이쪽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C필러 쪽에 주름 같은 것도 더 많이 찌푸려지면서 형상 같은 것도 더 슬릭하게 바뀌었는데 이 위쪽에 있는 유리, 예전에는
평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동그랗게만 마무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더 넓어지면서 이 안쪽까지 이렇게 말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아 들어갔어. 보세요. 이렇게 가공하는 게 유리 성형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닌 거 아시죠? 이런 것들도 지금 이번에 캠리가 새로 나오면서 가져가는 변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바뀌지 않았지만 차를 풀모델 체인지를 했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 이 캠리의 디자인 큐는 조금 더 밀도 있게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차를 변화를 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뒷모습은 이상해. 요즘에 이상해 진짜. 일본 차들이 그들끼리 닮아가는 느낌이 든다니까. 옛날 혼다 어코드가 딱 이런 뒷모습 라인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코드도 그 전세대 버전의 어코드가 저는 제일 예뻤거든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슬릭해지면서 완성도 있게 다듬어진 게 지금의 캠리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제가 앞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입체감 있는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서 봐야 돼. 이렇게 보면은 이 디자인들이 와, 이렇게. 이쪽에서 보니까 또 86 닮은 그런 모습까지 보이네. 이런 라인들이 86 닮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이렇게 입체감 있는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고 안에 광원이 불빛을 밝히면 옆에서 봐도 밝게 밝혀지는, 그렇지만 또 얇은 디자인은 고스란히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캠리의 디자인 큐를 한층 더 날렵하고 신형 같아 보이게 첨단 느낌이 나게 그렇게 마감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약간 기대했는데 캠리 디자인할 때 좀 그런 스포티한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이건 없네? 아래쪽에 그냥 숨어 있잖아. 이 배기구가 XSE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빠방하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가슴 설레는 그런 요소로 다가왔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는 트림은 XLE 트림이랑 XLE 프리미엄 두 가지 트림만 가져오게 되면서 이런 스포티한 요소들은 빠져있게 됩니다. 캠리가 사실 스포티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사람들이 캠리의 스포티한 면모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거의 캠리 같은 경우는 XSE 들어오지 않았나? 나중에 2.4 하이브리드가 들어오면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긴 했어요. 근데 이 공간 자체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빤빤하고 넓고 군더더기 없고 골프백 두 개가 뭐야 3개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이 뭐냐? 일단 전동이 아닌 게요. 전동이 아닌 것 자체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요즘에는 프리미엄이 아니더라도 대중 브랜드에서도 이 힌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보통 막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열려 있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박스 같은 거 넣었을 때 딱 테트리스를 잘해서 넣었어. 근데 이 윗공간을 계산을 안 하고 넣는다? 그럼 닫을 때 걸려요. 박스가 찌그러진단 말이야. 요즘에 일반 브랜드, 대중 브랜드라도 다 막아놓는 게 추세인데 이건 여전히 열려있다는 게 조금은 불만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의 마감 같은 것들도 요즘에 대중 브랜드들도 마감 잘 해놓거든요. 부직포 같은 것들로. 근데 얘는 내부 철판이 다 드러나가지고 보인다는 거, 이것도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거 말고는 활용도 자체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캠리 이번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캠리 이 실내 공간 같은 것들은 전에도 되게 만족스럽긴 했어요. 타자마자 느껴지는 게 이 차는 지금 흰색이라서 그런지 소재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거는 바뀌지 않았지. 전이랑 완전 거의 똑같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에 홈커버도 뭔가 좀 작아진 것 같고 그리고 로고도 귀여워진 것 같고 스티어링 휠을 감싸고 있는 가죽 같은 거는 여전히 최고급 가죽을 둘러놔가지고 만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 이 흰색 가죽이 눈에 먼저 들어왔지만 이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상단, 대시보드 상단입니다. 대시보드 상단에 쓰인 이런 우레탄 폼, 이거 가죽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고 엄청 고급스럽네. 이런 게 남다른 고급감을 준다니까요. 대중 브랜드에서는 별거 없어요. 이런 소재감 같은 것들, 이렇게 눈에 항상 맺히는 그런 소재감 같은 것들을 고급스럽게 꾸며주면은 그것만큼 이 고급감, 전체적인 만족도를 올려주는데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심지어 여기 도어 트림까지 완벽하게 가죽 둘렀고 고급 우레탄 뒤져 있고 그리고 손 닿는 모든 부분들 가죽으로 덧대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서야 디자인이 들어와. 디자인 보면은 와, 이것도 진짜 엄청 좋아졌구나. 우리가 요즘에 일본 차에 바랄 수 없었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해상도 높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바라기가 좀 힘들었다면은 지금 캠리에는 그런 부족했던 요소들을 완전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비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자고. 솔직히 애플 카플레이 띄우잖아요. 여전히 이 친구는 아틀란 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기 괜찮네.
그래. 이런 터치감 같은 거 좋으면은 또 있으면 땡큐지. 그냥 이 순정 상태의 화면을 한번 보자면은 그냥 깔끔하게 구성을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예전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고, 일단 이 화면 자체가 커진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12.3인치 화면이 들어가 있는데 전에 건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또 여기 가운데 대시보드 디자인도 이렇게 수평적인 느낌이 아니라 약간 모여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디자인적인 큐는 좋았는데 차가 조금 좁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요즘 유행하는 라인들을 넣어 놓으면서 이런 예쁜 디자인 큐들도 같이 가져간다는 거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캠리가 정말 전 세계인들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되게 어려운 임무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용성 같은 것들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손이 닿기 쉬운 부분에 항상 쓰는 토글 버튼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조장치 버튼들도 예쁘게 가지런히 되어 있죠. 이게 요즘에 막 무리하게 이런 버튼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캠리는 여전히 이걸 잘 넣어준다는 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토 버튼, 그리고 통풍 시트 다 있고, 그리고 여기 온도 같은 거 조절하는 것도 이거 이제 클릭하는 느낌들도 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5년 전쯤만 하더라도 일본 브랜드들 다 나래비를 세워놓고 이 버튼 느낌들을 살펴봤을 때 솔직히 혼다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버튼 누르는 느낌, 토글 스위치 만진 느낌만 딱 살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캠리가 가장 많이 좋아졌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는 사람들은 계속 누르는 버튼들이고 계속 조작하는, 차와 이제 교류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비상등 버튼도 상당히 직관적인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어봉을 잡은 상태에서 누르기가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넓게 배치를 잘 해놨는데, 요즘에 어떤 물건들을 넣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다 뭐 태블릿 조그마한 걸 넣을 수도 있고 핸드폰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큼지막하게 툭툭 던져 넣을 수 있고, 뭐 키 같은 거 던져 넣을 수 있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충전하는 거 가능하고, 그리고 컵홀더 2개 완벽하게 뚱뚱 되어 있고, 그리고 막간으로 키는 여전히 과거의 토요타 키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암레스트, 그래, 캠리는 언제나 이런 거 잘했어. 암레스트 안에 공간도 되게 넓고 딱 각진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물건이라도 딱 집어삼킬 것 같이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족스러운 거는 시트예요. 캠리의 시트는 말해 뭐합니까? 캠리 시트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앉았을 때 시트가 엄청나게 푸근하고 적당히 폭신폭신하면서 몸도 잘 잡아줘. 이렇게까지 두루두루 만족감을 가진 시트가 많지 않다는 걸 봐서는 캠리가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시트를 넣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이런 것도 넣었네? 진짜 토요타가 절치부심하고 만드는 적들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냥 룸미러인 줄 알았는데 아래 레버가 있어. 전자식 룸미러도 넣어줬네요. 그리고 여전히 이 차가 내구성의 토요타,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요소들은 이 위쪽에 선바이저랑 이렇게 틸트하는 버튼들을 2개로 나눠놨다는 거. 이게 보통 독일 차나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다 하잖아요. 지금 이 차는 그게 아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버튼을 나눠놨을 때 내구성도 좋다 이거예요. 열리는 속도도 그렇고, 근데 열리는 정도는 조금 아쉽다. 이 정도밖에 안 열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2열 공간에 왔습니다. 2열 공간 자체는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플랫폼을 전 거랑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이 머리 공간이나 전체적인 무릎 공간 같은 게 캠리에 딱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혼다 어코드가 얼마 전에 출시할 때 이 실내 공간 때문에 충격을 되게 많이 줬거든요. 실내 공간이 캠리가 새로 나오면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좁지 않은 정도, 머리 공간도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분들, 그리고 무릎 공간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로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형 캠리가 나오면서 이 뒷공간의 변화들이 되게 도드라지거든요. 일단 편의 사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보세요. 옆에 있는 선바이저 당연히 있고, 소재 감각 같은 것들도 1열에서 느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 핵심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 암레스트에 진짜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일단 보세요. 여기 컵홀더 이렇게 나오는 거 기능, 그리고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 숨어있던 기능들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 쉐이드, 뒤쪽 선쉐이드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뒤쪽 선쉐이드가 되게 답답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되게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은 부분이고, 뒤쪽에 히팅 시트 뭐 요즘에 너무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차에는 리클라이닝도 전동으로 지원을 합니다. 전동으로 심지어. 이거 봐.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지원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리클라이닝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XLE 트림, 낮은 트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프리미엄 무조건 골라야 되지 않나? 리클라이닝 또 되게 많이 누워. 생각보다 꽤 사장님 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을 열면서 이 파워트레인 설명하고 가격 얘기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캠리 가스피트 넣어줬네. 열었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번에 엔진룸이 가득 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엔진은 단일 트림으로 들어옵니다. 2.5리터 하이브리드만 들어오는데 연비를 추구하는 그 하이브리드 엔진, 그거 맞습니다. 출력이 좀 올랐어요. 227마력으로 오르면서 전보다 한 16마력 정도 올라간 수치를 보여줘요. 근데도 출력은 높였는데 연비는 17.1km 리터당, 효율성까지 똑같이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직병렬 방식을 쓰면서 전기 모터 출력만 130마력이 넘는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 구간에서 달릴 때는 웬만한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로만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드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그리고 저속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많이 드는데, 그 모든 순간들을 전기 모터가 담당을 하면서 연비를 쭉 늘려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캠리 하이브리드 사시는 분들 보면은 연비 막 20km 우습게 찍잖아요. 이 차도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닛 아래 보면은 이 엔진 말고 다른 게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해. 되게 꽉 차 있어. 이 기계쟁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꽉 차 있는 엔진룸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거는 진짜 빈틈없이 되게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6기통 엔진은 애초에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많이 됐고, 생각보다 더 예뻐졌고, 그리고 고급스러워졌는데, 이 많은 변화들을 가져가면서도 가격이 이번에 가장 기본형 트림 XLE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놀랐죠? 이 정도 급에서 하이브리드가 5천만 원이 안 남는 건 요즘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요소인데, 5천만 원 언더에서 가격 측정을 했고, 그리고 XLE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5,36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작 가격을 보고 4,800만 원, 그 자체로도 차가 괜찮아. 그래서 보러 왔는데 옵션들, 아까 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 같은 것들 들어가 있으니까 저런 것들에 혹해,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있으니까 나 저런 거 좋아. 옵션들을 더하고 나면은 5,360만 원 되는데, 딱 그 경계가 혼다 어코드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코드가 이 상위 트림보다 딱 20만 원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4,800만 원으로 보고 옵션 더하는 게 좋겠네? 5,360만 원? 납득할 수 있지. 왜냐하면 토요타 하이브리드니까. 그런 점들에서 이제 캠리의 승부수가 좀 띄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 가격이 한 340만 원, 300만 원 정도 오른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을 다 감안해도 조금 납득이 가는 가격표를 붙인 거라서, 이번 토요타가 캠리를 얼마나 많이 팔려고 작정을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시장 한번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은 또 실제로 봐야지 와닿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직접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저희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차 따로 시승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금방 구해가지고 전해드릴 거를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